한양여자대학교 인테리어 디자인과 캐드2 6주차 2차 시수업 연달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수업의 연장으로 캐드 도면 정리를 좀 같이 할 거고요.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캐드 파일을 EPS 파일로 전환하는 거, 캐드 파일을 PDF 파일로 전환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아마 2차 시수업 내용이 될 거예요. 캐드 파일로 다시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 시때 얘기한 것처럼 글씨라든지 그 다음에 벽체 해치선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한 도면을 정리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혹시 타일을 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주방 쪽이나 이런 데는 타일을 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타일 패턴은 그냥 포토샵으로 갖고 가는 게 나중에 작업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뭐 바닥에 이렇게 헤링본 마루를 깐 경우 여러 가지 마감재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의 바닥 해치 같은 것도 지우고 가는 게 좋습니다. 타일 패턴 정도만 가지고 가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마감재를 넣었을 경우에 타일은 이렇게 나눠지는 줄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포토샵에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갖고 가면 되고요. 먼저 이 도면은 EPS로 넘겨볼게요. 먼저 파일로 가봅니다. EPS도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출력이에요. EPS도 출력이기 때문에 파일로 들어가면은 어떤 메뉴를 쓰냐 하면 여기 플롯이라는 이렇게 메뉴 보면은 메뉴들이 있거든요. 이쪽 메뉴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화면 자체는 잘 적용이 안 되네요. 이게 메뉴에서는 이게 지워지네요. 여기 이제 플롯 메뉴들 모여있는 이쪽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확대가 되나 한번 봅시다. 확대 얘기들을 했어서 이쪽 메뉴로 이렇게 플롯 메뉴 중에 플로터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플로터 매니저. 플로터 매니저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플로터 매니저 들어가면은 Add a Plotter Wizard라는 게 있어요. Add a Plotter Wizard.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가상의 플로터를 하나, 여기서 캐드에서는 프린터를 플로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플로터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가상의 플로터를 하나 더 만들 건데 이미 1학기 때 세팅이 되어 있던 사람들은 안 만들어도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이라는 가상의 플로터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요. 안 되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깔면 됩니다. 그래서 Add a Plotter Wizard 더블 클릭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 까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래서 그냥 다음 눌러주고요. 여기도 그냥 세팅되어 있는 대로 눌러주면 돼요. 계속 누르다 보면은 여기에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이라는 게 떠요. 쭉 다 뜨는데 이게 가상의 플로터거든요. 여기 1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음, 그 다음에 그냥 다음, 그 다음에 플로터 이름은 뭐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용, 뭐 EPS용 프린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 플로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그대로 두고 마침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밑에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이라는 게 생겼어요. 오늘 날짜로 생겼죠. 2020년 4월 19일.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이제 파일 꺼주고요.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파일, 플롯,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티뉴 누르면 돼요. 컨티뉴.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오면 컨티뉴 확인 눌러서 뭐 폰트가 없다거나 종이랑 안 맞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메시지가 한 번씩 뜨는데 그냥 넘어가고요. 컨티뉴 눌러서 넘어가고 다시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이 정도면 거의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프린터나 플로터 종류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꾹 눌러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뭐 집에서 사용하는 프린터기가 연결이 돼 있을 거고 저도 이거 이제 사무실에서 쓰는 프린터기가 기본으로 하나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보통 뭐 삼성이나 앱슨이나 뭐 LG나 여러분들이 쓰는 프린터기 이제 회사명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가상의 프린터들이라고 보면 돼요. 뭐 바로 팩스도 사실은 보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이제 쓸 거는 오토캐드 PDF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만든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 이게 가상의 프린터예요. 그러니까 PC 확장자가 PC3 되어 있는 건 다 가상의 플로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페이퍼 사이즈는 우리 몇이었어요? 당연히 A3였죠. A3인데 가로죠, 가로. 가로면은 420에 297. 420에 297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여기 플롯2 파일. 그러니까 파일로 출력할 거라는 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부 다 윈도우 돼야 돼요. 윈도우는 내가 잡은 범위만 출력을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 더 플롯은 종이의 한 가운데 내가 지정한 개체가 가상의 종이의 한 가운데 출력하게 되는 거여서 좌우 상하 여백이 비슷하게 남거든요. 그래서 센터 더 플롯은 꼭 출력을 해주세요. 여백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플롯 스케일이죠. 플롯 스케일. 플롯 스케일은 우리 평면도하고 천장도는 몇으로 출력했었죠? 여기 지금 없죠. 80분의 1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안 나와요. 그래서 80 정리해주고요. 여기 안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80 되어 있으면 되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플로 스타일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직 잘 모르는 학생들도 몇몇 있거든요. 지금 이제 캐드 수업이 항상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한 반에 거의 40명 학생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난 학기에 캐드 따라오기가 힘들었던 학생이 한 반에 한 3명, 4명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제하게 벅차기도 했고 본인이 결석도 좀 많이 했고 그래서 기본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동영상 강의로만 진도를 따라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결석했었을 때 빠졌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거의 막 손 놔버릴 때 왜 손을 놨을까 그치? 그때라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했으면은 그 한 주 한 주가 뭐라도 하나 더 들었을 텐데 지금 조금 후회하고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결석이나 뭐 이런 거 조금 있었던 학생들이 여기 플로 스타일 테이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주차 수업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준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PDF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포토샵은 뒤로 제껴두더라도 PDF로 출력할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죠. 지금 일단 과에서 아니면 학교 밑에 출력실에서 캐드를 깔아놓지 않은 컴퓨터가 너무 많아서 캐드 파일 출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PDF는 어느 공간에서든 다 내가 원하는 그 스타일로 다 출력이 가능하죠. 내가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내가 썼던 폰트, 내가 썼던 선두께, 뭐 내가 디자인했던 레이아웃 이런 거 맞춰가지고 그대로 내 의도대로 출력이 가능해요. 근데 대신 뭐라 그랬죠? 단 하나의 단점은 스케일이 정확하게 맞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도면 자체가 일단 출력을 하나를 원본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PDF 말고 오토캐드를 그대로 출력하게 되면은 그건 스케일이 맞는데 카피를 하게 되면은 사이즈의 변경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준점은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아닌 경우는
최대한 DWG 파일을 출력을 해야지 스케일에 맞는 도면을 쓸 수가 있는 거는 확실해요. 우리가 CAD를 배우는 입장에서. 하지만 CAD를 출력할 여건이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PDF 파일을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PDF 변환하기 위해서는 이 플로 스타일 테이블을 꼭 고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 에디트라는 거 오른쪽에 에디트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내가 지금 여기다 만들어 놓은 아무거나 이거를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 있고요. 내가 새로 만들 땐 이 뉴라는 거 만들으라고 했었죠. 사실은 뉴라는 거 만들어서 뭐 원래 있었던 파일을 갖고 와서 해도 되지만 스타트 그다음에 이름 적고 해서 하나를 만들면은 여기에 내용이 뜬다고 했어요. 뉴 통해서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 누르고 다음 누르고 이름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로 스타일 테이블 에디터라고 있어요. 얘를 여기서 설정을 해도 되고요. 그냥 일일 하나 만들어 놓고 마침하세요. 마침하면은 여기 일일이 뜨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에디트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고요. 저는 여기 그냥 AutoCAD.ctb라는 거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다 설정을 바꿔놓고 썼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번부터 9번까지가 전부 다 컬러가 블랙이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블랙이어야 되는 게. 그러니까 도면은 기본적으로 흑백이라고 그랬어요.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표기가 되어야지 중요한 부분은 컬러로 출력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흑백으로 출력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일하면서 컬러로 출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 이렇게 컬러로 출력한다고 뭐 벽체가 노란색, 무슨 뭐 가구가 마젠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도면에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은 컬러를 사용을 해요. 예전에는 왜 꼭 이 흑백 도면을 고수했는지 여러분들 제도 한 거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제도 지금 배우면서 도면에 컬러 안 쓰죠. 제도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플로터로 다 출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청사진이라는 걸 떴거든요. 청사진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르스름한 이렇게 인쇄가 된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면 자체가 청색이에요. 청색. 나중에 청사진 이미지 한번 보여줄게요. 뭐 한 불과 한 10? 아니다. 그래도 한 15년 전? 뭐 이때만 해도 청사진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저 회사 입사해서 한 2000년 초반까지 썼던 것 같아요. 요즘도 청사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큰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청사진은 색깔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도면은 청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컬러를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블랙 앤 화이트로 했지만 요즘은 출력 여건이 많이 좋아진 데다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그 큰 도면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아주 큰 공사 현장은 어쩔 수 없이 큰 도면을 다 출력해서 쓰지만 우리 인테리어 현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A3 도면에다가 파셜로 이렇게 확대 도면을 많이 넣더라도 보관이나 현장에서 보는 거 좀 편의성 때문에 A3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플로터를 거의 안 쓰고요. 그냥 아예 해상도가 너무 좋은 A3 플로터를 그냥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기는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때 필요한 컬러는 쓰면 되고요. 1번부터 9번까지가 일단 컬러가 블랙이어야 돼요. 일일이 이거 바꾸면 귀찮으니까 1번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면은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추가가 되거든요. 9번까지 파란색으로 선택을 해놓고 색깔을 이렇게 블랙으로 다 바꿔주면은 1번도 블랙, 2번도 블랙, 3번도 블랙, 9번도 블랙으로 다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근데 10번부터는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안 바꿨으니까 use object color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10번이면 이 빨강색 이걸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11번은 이 살구색 있죠. 이걸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고 저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255번까지 우리가 쓰는데 우리가 250번부터 255번까지는 우리가 회색조로 다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벽체에 해치를 넣을 때도 우리가 253이나 254 썼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use object 컬러를 쓰세요. 그래야지
출력도 회색조로 되니까 이쪽 거는 쓰지 말고요. 도면에다가 뭔가 내가 컬러로 써주고 싶다 했을 때는 10번부터 아무 컬러나 이렇게 써주면 돼요. 저는 막뭐 필요하면 연두색도 쓰고 노란색도 쓰고 빨간색도 쓰고 중요한 부분들은 뭐 파란색도 써서 좀 컬러풀하게 체크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런 컬러를 그냥 써주면은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했을 경우에 컬러 프린터기로 출력했을 때 그 색깔 그대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9번까지 전부 다 색깔 블랙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아무것도 바꿀 거 없어요. 바꿀 거 없고 여기 라인 웨이트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라인 웨이트. 요것만 9번까지 싹 다 바꿔주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0.05, 2번은 0.35, 2번은 0.5, 제일 두꺼운 선이에요. 1번이 0.05, 두 개 다릅니다. 우리 중심선이죠. 1번은. 그 선이 뭔지 좀 생각을 하고 하면은 좀 편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은 내가 중심선이나 보조선으로 썼지 두껍지 않은 선이에요. 그래서 0.05, 2번 건축벽체. 제일 두껍게 나와야 되지? 알고 있으면은 0.5. 그 다음에 3번도 인테리어에서 만든 벽이긴 하지만 벽체선이기 때문에 좀 두껍게 표현이 돼야 돼요. 0.35.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조금 자유로워요. 4, 5, 6, 7은 자유롭게 쓰면 되는데 대략 0.18에서 0.25 사이로 쓰면 돼요. 4번 시한선은 0.25. 그다음 블루는 그러니까 약간 창호를 그릴 때도 보면은 시한선에 보조선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흐리게 0.18 썼고요. 0.6 주로 가구선이죠. 0.25 쓰는데 이 0.4와 그러니까 그 4번 컬러와 6번 컬러를 구분하고 싶으면은 뭐 4번 컬러를 0.27 뭐 이런 식으로 6번보다 조금 더 진한 선으로 표현해서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블랙으로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릴 때 흰색이죠. 흰색은 0.2 주로 치수선 그 다음에 글씨를 표현을 하는데 글씨를 나는 조금 진하게 쓰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글씨 레이어를 텍스트 레이어를 4번 컬러 써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0.8과 0.9는 보조선이에요. 거의 중심선과 같은 보조선이기 때문에 0.05로 출력을 하면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프린터기에 따라서 실제로 프린트아웃 했을 때는 조금씩 다 달라질 거예요. 프린트 세팅에 따라서. 하지만 PDF로 넘길 때는 화면으로 봤을 때는 다 동일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위에부터 한번 보여줄게요. 1번은 0.05, 2번은 0.5, 3번은 0.35, 4번은 0.25, 5번은 0.18, 6번은 0.25, 7번은 0.2, 그 다음에 8번은 0.05, 9번은 0.05. 그러니까 제가 다른 우리 1학년 2학기 때 수업할 때나 그때 보여줬던 것보다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주로 사용하는 프린터에 맞춰놓은 세팅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여기서 많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비슷한 출력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설정한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Save and Close 꼭 눌러줘야 돼요. 눌러주고 저는 지금 오토캐드 ACAD.CTV라는 거를 설정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아까 New에서 만들어서 뭐 일일이 있건 뭐 자기 이름으로 했건 CTV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다가 커런트로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로 도면을 잡을 거예요. 윈도우로 도면을 잡을 거라 지금 이제 전체 화면 살짝 다시 돌아갈게요. 윈도우로 이렇게 치수선 다 나오게 이만큼만 이렇게 설정을 하면 돼요. 설정을 하고 여기 프린터 플로터가 아까 만든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인지 확인하고 스케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해야 되겠죠. 프리뷰를 한번 했더니 이렇게 출력이 됐습니다. 보여집니다. 보여지죠? 근데 이제
또 몇몇이 질문했던 게 있었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도 벌어졌던 일인데 여기다 이제 그 PDF를 옮겼더니요. 이제 뭐 이 부분 이제 PDF로 넘겼을 때 얘기해요. 텍스트가 박스로 보이고 안 보여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상하게 PDF에서 지원을 안 하는 폰트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게 뭐 휴먼 엑스포, 뭐 휴먼 모음 T, 뭐 이런 휴먼 앞에 붙은 게 조금 PDF로 갔을 때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도면에서는 도둠이나 뭐 굴림이나 뭐 바탕이나 일반적인 글씨체로 좀 폰트를 변환해서 출력하면은 안 나오는 경우는 없을 거고요. 우리는 이제 포토샵으로 넘길 거니까 어쨌건 간에 다시 글씨를 쓸 거여서 다 지우고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요. 다시 엑싯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OK 누르면 되겠죠. 여기 꼭 종이 랜드스케이프인 거 확인하세요. 가로죠, 우리. 랜드스케이프인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확인하고 여기 가장 중요하죠. 포스트 스크립트 레벨 1 확인하고 윈도우 그 다음에 센터 더 플롯 그 다음에 여기 본인 플로터 이렇게 확인하고 플로트 파일 확인하세요. 그래서 요 세팅 확인해 놓고요. OK 누를게요. 경고음이 너무 커서 미안해요. 데스크탑에다가 포토샵용 도면 모델 EPS 점 이렇게 온라인 강의 여기다가 일단 넣어볼게요. 포토샵용 도면인데 우리 뭐죠? 평면도죠. 그래서 확인하면 되고요. 여기 .eps인지 꼭 확인을 하세요. .eps인지 확인하고 여기도 포토샵용 도면 평면 꼭 확인하고요. 세이브 할게요. 아마 세이브가 됐을 거고요. 이 세이브 된 거는 어디서 확인을 할까요?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포토샵용 평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 넘어가 있는 거 확인하면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 데서나 열리진 않고요. 일러스트하고 포토샵에서 열려요. EPS는. 그래서 그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잘 넘어갔는지 확인을 할게요. 일단 도면을 한번 세이브 하고요. 포토샵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이건 제가 지금 테스트로 하나 해놓은 거고요. 우리가 포토샵용 도면 열기. 여기서 이제 세팅이 나오는데요. 이거 잠깐 끌게요. 제가 PDF로 세팅을 한번 테스트 해본 거고요. 이 포토샵으로 딱 넘어가면은 새로 깐 사람들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열기에서 EPS 선택하고요. 열어볼게요. 네, 여기서 이미지 크기 우리 픽셀로 안 하죠. 전부 다 이거 다시 한번 이 부분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렇게 새로 열기 눌렀고요. 요거 열기 누르게 되면은 파일 선택해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 쓰니까 밀리미터 바꿔주고요. 이게 거의 420에 297 이미지 형식대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300으로 하고요. 모드는 출력을 할 경우에는 CMYK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화면에서 볼 때는 RGB로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거를 내가 꼭 출력을 해서 쓸 것 같다 했을 경우에는 CMYK 색상으로 하면 되고 여기서는 RGB 하면 되고요. 이게 지금 아마 그 영문으로 된 사람들은 뭐 이미지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뭐 레졸루션 뭐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근데 화면 상태는 똑같으니까 그쵸?
어느 창에서 뭘 바꾸면 되는지만 확인을 하면 되고요. 가장 지금 중요한 게 이미지 크기를 밀리미터로 바꿔서 A3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420, 297 여기 뒤에 소수점 이하 차이 나는 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인해 놓고 확인 누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도면이 바둑판 같은 이런 상태에서 떴어요. 바둑판 같은 상태에서 떴고요. 어, 지금 이 바둑판이 안 보이는 경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이 화면까지 열어놓으면은 EPS는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EPS 넘긴 것까지 2차 시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3차 시에서 PDF로 넘기는 것과 컬러링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